제가 매달 한 번씩 목요일마다 석세스 세미나 있는 주간 목요일마다 이렇게 도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전 강의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될 거예요. 매 시간마다 똑같은 강의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예. 계속 들어도, 계속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전이라는 것은 애터미 전체 사업에서 속도를 당기고, 그리고, 성공으로 반드시 도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강력한 도구이자 스텝, 단계 중에 하나거든요. 도전을 하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정말 매일같이 루즈하게 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도전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가 전체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중에 뭔가 이 부분은 난 못해 이라고 주저하는 부분이 있거나 좀 꼭 해야 되는 부분을 나도 모르게 스킵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분은 이 도전이라는 걸 통해서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애터미 사업은 모두 아시겠지만 본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려면 본인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안 하면 곱하기 0이 되어서 아무리 스폰서님의 열정이 100이고 1000이고 1억이 돼도 내가 안 하면 곱하기 0이 돼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을 경우에 내 능력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능력들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결국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잡아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잡아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늘 말씀드렸지만 도전이라는 것은 내가 이 도전하는 시기 동안 내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관리하거나 수속 관리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소비를 일으키는데 좀 소홀했던 분들이 이 도전을 통해서 가장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도 소비를 잘 일으켰던 분이다. 하지만 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 날짜에 포인트를 어제도 발생시킬 수 있고 오늘자로 발생시킬 수 있고 내일자로 발생시킬 수 있다던가 아니면 계보도를 본다던가 아니면 후원수당에 우리 포인트 보는 거 우리 앱상에서 포인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던가 하이 매출을 본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우리 앱상에서의 프로그램을 이 도전 기간 동안 완벽하게 잘 숙지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간도 당길 수 있는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이 각자 애터미 사업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나만 중요하냐?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냐? 나는 다 알면은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 도전이라는 것을 파트너분께 정말 잘 전달하고 복제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트너님을 도전하는 기간 잘 안내하고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전이 자칫 정말 선무당이 사람 닮는다 그러죠. 자칫 잘못 이 도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도전을 안 하니만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도전 강의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도전 자세가 나오고요. 마인드가 나오고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성장이 따라오는 거라서요. 요만큼만 틀어줘도 이제 더 진행하게 되면 각도가 더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도전 강의를 듣고 또 듣고 숙지하고 내가 파트너한테 그대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전달하고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 강의를 매달 하는 거고 이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전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이유,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좀 구체적인 사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의를 길게 하잖아요. 네. 뭐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길게 하는데요. 예, 오늘은 1시간 되면은 무조건 끝낼 거니까 걱정은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전의 의미에 대해서 늘 교육을 하지만 다시 한번 교육을 드리자면은 일단 도전의 의미는 내가 그동안 가입했던 소비자분들께 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도전을 통해서 후속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 때 후속 관리가 정말 잘 일어나요. 후속 관리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있죠. 초대. 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때 3-in-1으로 말하라. 제품 얘기하고 회사 비전 얘기하고 초대하라. 3-in-1. 후속 관리를 하면은 그동안 못 만났던 분 만나시죠? 그럴 때 3-in-1 들어가죠. 그러면 초대가 나오고 이 도전이 반복되면은 많은 사업자를 배출시킬 수 있다. 이 프로세스 때문에 도전 과정에서 사업자를 많이 배출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도전을 하실 때도 3-in-1은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된다. 3-in-1을 실천해야 후속 관리를 하거나 새로운 소비자를 만나서 3-in-1을 하셔야지 도전을 반복함으로써 사업자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네, 이 의미 있는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후속 관리 사업자 3-in-1으로 이 모든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 시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포인트를 많이 발생시키는 게 또 관건이잖아요. 포인트를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후속 관리를 하고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고, 네. 이 포인트를 목표로 잡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나를 후속 관리 잘하라고, 새로운 소비자 만나라고, 나를 밀어붙일 거거든요. 도전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 도전할 때 사업자가 많이 생기고 소비자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 관리를 도전 기간 중에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포인트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일단 내가 컨택할 명단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명단 쭉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명단. 내가 이분들께 전달할 제품 명단을, 목표 명단을 쭉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 목표 명단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한 재구매 명단도 들어있죠. 재구매도 이분이 한 번 사용하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관리를 해주고 이분이 습관이 잡힐 때까지, 구매 습관이 잡힐 때까지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지 이제 완전 오토로, 자동으로 재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구매 관리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전을 통해서 이 재구매 관리까지 효과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이 우리 성공을 빠르게 이끌고 제대로 된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할 때 중요한 거, 꼭 기억할 거는 첫 번째, 후속 관리, 두 번째, 새 소비자 찾기, 세 번째,
재구매 관리하기. 네. 이게 굉장히 도전 안에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거. 도전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포인트를 목표로 잡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목표를 잡으면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방향인데 말이 조금 말장난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잘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로써 다 이해시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포인트를 목표로 세우고 이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 집중과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후속 관리, 세소비자, 재구매 관리를 정확하게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포인트를 목표로 세웠으면 이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중과 몰입을 하셔야 우리가 진짜 이 도전 과정 중에 얻고 싶은 효과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이 도전의 궁극적인 목적, 이 도전의 궁극적인 방향이 틀어져서 단순히 포인트에다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방향이 포인트가 되고 목적이 포인트가 되면 배팅이 나오는 거고요. 스폰서한테 포인트 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스폰서랑 파트너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고요. 내가 집에다가 물건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죠? 다단계. 애터미는 다단계스럽게 사업을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단계스럽게 애터미 사업을 하면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불만. 파트너는 스폰서한테 포인트 내려달라 해달라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왜 파트너한테 스폰서가 또 불만을 가질까?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능력 있는 스폰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파트너가 도전을 하신다고 했을 때 스폰서는 포인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파트너는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달 포인트를 못 채웠어요. 그러면은 나는 억지로 해서 포인트를 다 채웠는데 너는 뭐야? 또 어떤 스폰서는 조금 무리해서 사서 포인트를 채우기도 하죠. 그러면은 아니 나 열심히 했어. 도전은 되든 안 되든 괜찮은 거잖아. 내 사업인데. 이러면은 스폰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되고 이 파트너가 미워지죠. 이런 일이 다단계스럽게 애터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은 애터미는 누구 사업입니까? 네, 본인 사업, 각자의 사업이죠. 그래서 도전은요, 절대 스폰서를 위한 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성공하려고 애터미 사업에 왔지, 스폰서 돈 벌어주려고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내가 궁극적으로 임페리얼 마스터에 빨리 가기 위해서, 내가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 이 경험과 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경험의 바탕으로 내 파트너를 잘 안내하기 위해서 이 도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지, 스폰서를 위한 도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스폰서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스폰서는 너를 도와줄 의미가 없다. 스폰서는 안 도와줘도 된다. 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올바른 마인드의 스폰서님은
파트너님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못 살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공하기를 가장 바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보다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폰서님일 거예요. 애터미는 내가 성공해야 스폰서가 성공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내가 성공 안 해도 다른 파트너들로 성공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뒷말은 왜 드렸냐면, 그렇다고 누군가 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도 갑이 아니고 파트너도 갑이 아니에요. 각자의 사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도전은 내가 성공하기 위한 도전이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하려면 조직이 커져야 되고, 조직이 크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소비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를 통해서 훌륭한 사업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제품들을 많이 쓰는 소비자가 아니라도 회원이 필요한 거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컨택하는 게 필요해요. 이분이 많은 물건들을 쓰지 않아도 내가 이분들한테 자주자주 찾아가서 3-in-1, 네, 제품 얘기, 비전 얘기, 초대, 이 3-in-1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정말 소비자든 사업자든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위해서 도전한다는 거는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을 할 때는 반드시 스폰서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폰서로부터 나오는 포인트는 안 친다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 자체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포인트는 기대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분들 중에 스폰서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컨택하고, 내가 케어하고 그런 분들이면은 그건 당연히 내 포인트죠. 그런데 스폰서님만 관리하고 나는 컨택하지 않는 사람한테서 어떤 기대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안 나오냐라고 불평불만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애터미는 운이 좋든 운이 안 좋든 내가 노력하지 않는 부분에서 포인트가 발생이 되죠. 네. 내가 노력하지 않는 부분에서 포인트가 발생이 돼요. 이거는 너무 감사할 일이죠. 너무. 그거는 감사만 해야지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방향을 잘못 잡고 목적을 잘못 잡는다면 다단계스럽게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감사해야 될 부분이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는 부분, 노력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기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포인트에 대한 목표를 잡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좌우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단, 컨택할 수 있는 명단, 그리고 재구매 관리할 명단, 제품 명단, 새롭게 들어갈 명단. 네. 이 명단이 나오고 이 명단에 따라서 도전이라는 걸 하셔야 내가 임페리얼로 가는데 정말 튼튼한 반석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도전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 명단을 잡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목표 명단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사재기를 하거나 한 명한테 과하게 제품을 밀어내기를 하거나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새 제품들은요. 내가 목표 제품을 삼는 새 제품들은 재구매를 통해서 내가 이 도전 기간 동안 발생을 시키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이 재구매를 통해서 어떻게 포인트를 발생시키냐. 즉, 도전 목표는 3개월 전, 예, 최소 2개월 전부터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명단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목표 제품을 다 썼어요. 3개월 전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새 제품 중에 해모힘이 있고 비타민 C가 있고 샴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새로 재구매하는 제품 말고 새 제품. 내가 이 목표 기간 동안 발생시켜야 할 포인트에 속해진 이 새로운 신규로 들어갈 제품 명단 중에 해모인 비타민C 샴푸를 넣고 이 모든 계획을 3개월 전에 잡았어요. 그러면 이분이 남혜진이라고 해볼게요. 혜진이한테 예를 들면 5월이니까요. 6월, 7월 상반기에 7월 상반기에 내가 도전을 한다. 그러면 지금이 5월이죠. 5월부터 해모임을 반드시 먹어라 하고 판매를 일으키도록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5월, 6월, 7월 혜진이한테 팔아야 될 신규 제품이, 그러니까 기존 제품 말고 신규 제품이요. 해모힘, 비타민C, 샴푸라고 내가 계획을 세웠다면 7월 도전. 그러면은 5월 달에 해모임 한번 먹어봐. 너 어디 아프다 그랬지? 해모임 한번 꼭 사서 먹어봐. 지금 사봐. 그럼 혜진이가 뭐라 그러냐요? 아, 일단 생각해볼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중간중간에 이 해모임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해모임 한번 먹어봐. 그랬을 때 다음에 살게 하면은 보통 평소에 나 같으면은 아 그래? 알았어. 다음에 꼭 먹어봐. 라고 얘기하고 한 발을 뺄 성격인데 내가. 근데 그 평소의 성격대로 5월, 6월을 보내란 뜻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5월에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7월이 진짜 도전이지만 5월부터 도전한다. 6월에도 도전한다. 지금 매달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도전할 때처럼 적극적으로 구매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막 완전 강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 평소에 나랑은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3개월 전부터는. 그래서 해모임 먹어봐. 해모임 이번에 사봐. 그냥 사. 이렇게 했을 때도 혜진이가 안 샀어, 2월에. 그런데 7월에는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매를 안내를 했을 때 3개월 전부터. 그러면은 거정을 통해서 이제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줬고 그렇기 때문에 7월에는 진짜 찐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C. 비타민C는 3개월에 18,600원밖에 안 해. 먹어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대부분 구매를 하세요. 3개월에 18,600원 정말 저렴하잖아요. 대부분 구매를 하세요. 만약에 구매를 안 하셨다고 해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7월에 해모임처럼 구매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다 같이 먹기 때문에 한 달 또는 한 달 반이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를 굉장히 일으키기 쉽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3개월 전부터 도전 계획을 세우셔서 3개월 전부터 나는 지금부터 도전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도전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고요. 7월에는 내가 계획 잡은 신규 제품들은 반드시 재구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집중적으로 왜 도전에 대해서 매번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도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전 계획을 잡고 어떤 생각으로 그 계획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도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김은혜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미 결단이 서신 것 같아요. 결단이 서셨지만 아직 내가 완전히 시동이 걸린 것처럼 움직이시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럴 경우에 이 도전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의 일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숙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하위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는 판매사나 세미 판매사를 이룰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도전은 세미 판매사나 판매사 도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전의 진짜 의미는 내가 평소에 발생시키는 포인트보다 2배 이상의 포인트 목표를 세우라는 뜻이 가장 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도전 포인트를 잡으려면요. 내가 3달 동안 포인트를 얼마나 좌우에 발생시켰는가를 먼저 파악하십니다. 3달 동안. 그 포인트 안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판매한 거, 그리고 주문을 받은 거. 예. 그러니까 스스로 구매한 것만 치는 게 아니라요. 나 폼클렌저 다 떨어졌으니까 하나 보내줘. 라고 전화를 받은 거. 그래서 내가 대리 주문을 한 것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스스로 구매하게끔 안내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는 동안 포인트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구매를 해야지 그분이 맨날 주문만 하시면 시킨 것만 시키시거든요. 폼클렌지 쓰신 분들은 폼클렌징만 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안내한 것만 아시고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주문을 하시는 분은요. 또 뭐 있나 하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구매하게끔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안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주문한 것만 오토 소비, 오토 포인트라고 체크하셔서는 안 되세요. 물건이 다 떨어졌을 때 전화를 하셔서 주문을 하시는 것도 오토 포인트에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뇌 좌우에 만약에 30만 포인트가 떴다. 매달 3개월 동안 쭉 봤을 때 평균 좌우에 30만 포인트가 떴다. 그러면 내가 도전 계획을 잡으실 때 한 달 동안 튼 포인트를 15일로 줄이고 그 포인트의 2배. 이게 적정 목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만 포인트면은 내가 도전 계획을 짤 때 15일날 발생시켜야 될 포인트는 즉 60만 포인트가 됩니다. 한 달에 30만 포인트가 나왔으면은 내가 15일 도전 계획을 잡을 때 60만 포인트로 도전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지혜찬 사장님이나 김은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결단이 돼 있고 나는 빨리 정말 더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어. 더 빨리 애터미의 일을 익히고 싶어. 완벽한 리더로 성장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도전 계획을 잡으세요. 제가 지혜찬 사장님하고 김은혜 사장님을 대표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스폰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결단이 되셨는지. 각자가 결단이 되셨는지 아는 방법은, 스폰서님께서 아는 방법은 미팅과 세미나에 얼마나 잘 오시는지, 그리고 스폰서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는 아직은요, 그것까지는 아직은 못하겠어요. 라는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분은 정말 결단이 됐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거든요. 예. 하지만 내 안에서는 나 정말 결단이 돼 있어. 절대적으로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 미팅이나 세미나에 참석을 잘 못하시고 또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결단이 안 돼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스폰서님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결단이 돼 있으면, 결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통해서 애터미의 일이 무엇인지 정말 완벽하게 익힐 수가 있어요. 애터미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내 상황 때문에 좀 더 어렵고 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라인에 있든 어떤 스폰서를 만났든 똑같이 힘들고 어차피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는 게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힘들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도전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도전을 하시면 모든 애터미의 진짜 업무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단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도전을 하십시오. 3개월 뒤에 할 도전, 지금 바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은 제일 아이디어한 거는 한 달 동안 난 포인트를 15일로 당기고 2배로 15일 동안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좌우에 지금 30만 포인트도 안 돼요. 한 달에 30만 포인트도 안 돼요. 한 달에 15만 포인트밖에 안 나와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지만 포인트가 결단이 된 유무를 알려주진 않거든요. 나는 결단이 돼 있어요.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하고 열정이 넘치고 내가 결단이 되셨다면은 내가 한 달에 좌우 15만 포인트가 나온다. 그러면 3개월 뒤 15일 동안 30만 포인트가 발생이 되도록 도전 계획을 세우시고 명단 작성하시고 제품 명단 작성하시고 3개월 전부터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고 마인드셋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좌우에 30만밖에 안 나오니까 세미 판매사 도전은 난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또 없어요. 네. 본인이 도전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목표치는. 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도 난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지금 이 자리에도 좌우에 한 달에 한 60만 정도 뜨셨는데 판매사 도전 계획 세우시고 달성하신 분 여러 분 계시거든요. 한두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용기 정도에 따라 본인의 속도를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도전 계획을 반드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와! 가장 역대 중에 가장 짧게 끝난 강의라서 다들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서상진입니다. 네, 경기도 시흥에서 신나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인생 시나리오 슈퍼 울트라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네, 오늘 국장님 도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 경험 한 2가지가 생각이 나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도전을 보름 단위로 하게 되잖아요. 예. 각 달에 상반기를 하든지 하반기를 하든지
포럼을 택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럼 동안에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포럼 동안에 수당을 2번 받는 걸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럼 동안에 수당을 1번 받는 걸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럼 동안에 내가 포인트를 50만 포인트, 50만 포인트로 할 것인지 등 자기의 그 도전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게 가장 계획에 있어서 우선일 것 같고요. 뭘 도전해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의 경험으로 살펴보면 그 보름이 다 날짜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도전할 때. 저는 돌이켜보면 한 좌우 50만 포인트, 50만 포인트가 나올 때 못 모르고 좀 그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했었는데요.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었다라는 얘기고요. 포인트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스폰서님하고 잘 상담을 해서 목표를 세우면 좋겠고요. 날짜 계획을 세울 때 두 번째, 날짜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도전하면서 미팅 세미나를 빠지고 도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도전 기간에는 모든 미팅은 다 빠지겠다. 모든 세미나는 다 빠지겠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미팅 세미나에 100% 참석하면서 도전을 이루어내야 되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포럼 안에 원데이가 2번 있게 되고 뭐 석세스가 또 있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또한 여러 가지 줌 미팅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날은 보름이라고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한 열흘 정도, 10일 정도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날짜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각각의 날짜에 미팅 세미나가 있는 그 스케줄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도전을 해보게 되면 보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도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도전 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났는데요. 참 돌이켜보면 도전 후에 그 후속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사실은 좀 이렇게 우왕좌왕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전 후에 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잘 세워서 도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도전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거는 도전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일이 뭔지, 애터미 일이 뭔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즉, 이 도전 과정 중에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애터미 일이거든요. 계속 계획을 짜야 돼요. 매 15일마다 계속 계획을 짜고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후산 사장님 말씀대로 한 번 도전이 끝나면은 또 계획 안 짜고 쉬고 이게 아니라요. 또 그 다음에는 후속을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계획이 또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도전이 애터미 업무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도전 이후에는 계획을 자꾸 안 짠다. 그럼 도전을 계속 해버리세요. 근데 뭐 매번 판매사 도전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뭐 조금 판매사 도전하다가 반매사 도전하다가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조금 포인트를 낮춰서 도전을 하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명단 작성을 하고 제품 계획을 세우는 거, 포인트 계획을 세우는 거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내가 습관을 만들 수 있을 때 있어야지 진정한 이 도전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경험이라던가 우리 파트너님들 우리 그룹에 계신 분들께 나눠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지혜찬 사장님.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예찬입니다.
네, 오늘 남해진 국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또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후속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좀 집중적으로 후속 관리를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계속 카톡이랑 이제 세미나 영상 같은 거 링크가 올라오면 보내주고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가게에 오시는 손님 그때 오셔서 바로 가입하시고 해모인 구매한 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주문을 또 하셔가지고 포인트가 올라왔는데 뭐 키친타올이 안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제 또 막, 부랴부랴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해봤는데, 배송 숫자 있잖아요. 배송 코드가 두 개더라고요. 두 개라서 하나가 이제 아직 안 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기다리시면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제품 잘 쓰고 계시냐고 계속 여쭤보고, 또 제품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제품 잘 써보고 후기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도전이 되는 것 같고, 또 요즘에 명단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명단을 또 수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제가 또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는 분들이나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수정을 못하고 있구나. 또 생각을 조금 약간 내려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 주위 부모님 파트너 되실 분들이나 이런 부분도 또 명단 작성을 같이 하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 달아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요즘에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좀 각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정산 받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봤는데 3월 21일 날, 4월 11일 날, 5월 16일 날 이렇게 한 번씩 수당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또 좌측에 12만 7,500이랑 우측에 6만 7천 790 포인트 정도가 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남해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달에 30, 30을 찍어서 수당이 발생을 했으면 15일로 줄일 생각을 해봐라.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도전을 한번 마음을 딱 잡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분들, 어, 미팅이랑 이제 세미나 참여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아예 스며들어가지고 다 참여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참여를 하고 또 초대를 하고, 스폰서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을 때 그 말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말을 이제 조금 줄여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좀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많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하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결단도 잘 돼 있고 기초 활동도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정말 도구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지하찬 사장님 안에 있는 도구들이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체계화시키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체계화시키는 거는 반복적인 도전밖에 없어요. 반복적인 도전을 통해서 애터미 업무의 체계를 잡아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김지은 사장님과 같이 바로 도전 계획, 세미 판매사가 아니라도 포인트적으로 한 15일 도전 계획을 잡으면서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경호 사장님께서 네, 손을 반쯤 올리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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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발표하려고요. 저도, 이제 이 도전하시는 분들, 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예전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도전하라는 소리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강의하신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우물쭈물하고 꼭 도전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도전하게 됐는데, 그래도 잘한 거는 제가 우리 남국장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도전 전에. 그래서 도전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남국장님이 칠판에다 정말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매출을 일으킬 때 뭐 미리 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을 그때 가서 포인트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킵해 두거나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매출이 일어날 것은 매출을 하고 그때 가서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신제품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해서 매출을 일으켜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어떻게 또 매출을 일으켰을 때 15일에 포인트를 어떻게 적정하게 분배해서 갈 것인가도 얘기해 주셨고,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도전을 하면서 또 스폰서님들과 또 밖에 나가잖아요. 또, 필드에 나갔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동행해 주시고, 또 후속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비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갈 때 같이 동행해주고 또 신제품 소개해주고 이랬을 때 진짜 생각보다 저게 될 것인가 정말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안 올라오는 나도 저게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상상외로 어, 매출이 일어나고 또 내가 그동안 후속 못했던 소비자들이 또 신제품을 또 구입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내 하위에 있던 분들에게 매출이 자꾸 일어나고 포인트가 올라가니까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또 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파트너가 나오게 되고 이런 좋은 그런 시너지를 얻고 또 결과치를 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우리 남국장님도 이렇게 상세하게 도전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요즘 지금 새로 오셔서 사업하시는 뭐 기획장 사장님 및 여러 사장님들에게는 정말 큰 교훈이 되고 교육이 되는 그런 것 같아서 참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우리 지혜찬 사장님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나 때하고는 또 틀리네. 이러면서 바람직하네. 왜 이렇게 이쁘지? 이러면서 또 흐뭇한 마음이 들고 형제는 아이니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정말 기특한 생각이 좋고 좋네요.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 이런 파트너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속 열심히 하고 내가 본보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진짜 이 도전을 통해서 얻는 이 경험이 이때밖에 못 얻어요. 파트너분들 생기면은 내가 어떤 도전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파트너님들의 계획에 맞춰서 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띄워줄 때 내가 도전의 경험이 있어야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진짜 파트너들한테 도움되는 거는 나의 경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이때에 도전하면서 오토 판매사 될 때에 이게 경험이 다 쌓아지는 거고, 시간이 또 지나가면은 이런 경험들을 또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목표 포인트라든지, 뭐, 성공을 빨리 하다든지, 이거는 다 내려놓을지라도, 정말 많은 경험을 내가 쌓아놔서 내 파트너한테 정말 도움되는 스폰서가 되어야 되겠다. 그 목표 하나만으로 도전을 반복하는 것도 정말 좋은 마인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경 사장님이 진짜 좋은 말씀, 제가 놓쳤던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키핑을 하면 안 돼요. 키핑 포인트라는 거를 하면 안 돼요. 뭐냐면, 키핑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뭐 제품을 좀 사놔요. 사놓은 거를 먼저 팔아요. 먼저 팔고 이 포인트를 도전 기간에 한꺼번에 채워 넣으면서 내가 우리 집에 보유하던 제품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걸 키핑 포인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 예를 들면 제 소비자 중에 한 분이 또 남혜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혜진이한테 내가 집에 있는 해모임을 갖다 줘요. 그러면서 포인트는 지금 안 넣어요. 7월 달에 내가 도전 기간에 다시 해모임을 혜진이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에 또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핑 포인트를 하면은, 첫 번째 키핑 포인트를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혜진이한테 포인트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날 애터미 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혜진이한테 야, 너 애터미 해? 너 해모임 샀어? 그럼 몇만 포인트 쌓였겠네? 확인해보자. 봤는데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어머, 내가 그때 샀는데 내 포인트 어디 갔어? 이렇게 돼버리고 또 혜진이한테 빨리빨리 포인트가 들어가서 수당이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야지 동기부여를 시킬 건덕지라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 건덕지가 못 생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키핑은 뭐냐면요. 또 혜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혜진아, 너 해모임 먹잖아. 근데 미안한데 지금 사지 마. 내가 사라 그럴 때 사. 7월 1일 날 사. 알았지? 이렇게 해서 혜진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거를 구매 의식을 하게 돼요. 우리는 무의식적에서 그냥 습관이라는 건 뭘까요?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거거든요. 정말 무의식에서 막 구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혜진이한테 구매를 의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오토 소비자가 되는데 제동이 걸려버려요. 내가 사도 되나? 혜진이한테 내 스폰서한테 도움되려면 내가 이번 달에 사도 되나? 야, 나 지금 해모임 사도 돼?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오토 소비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핑 포인트. 내가 쌓아놓은 물건을 먼저 주고 포인트는 나중에 넣는 키핑. 두 번째는 걔가 자동적으로 사야 될 거를 아직 사지 마, 아직 사지 마. 나중에 사. 이렇게 너 다음 달에 살 거 지금 한 10일 전이거든? 너 10일 뒤에 다음 주에 살려고 그랬잖아. 이번 주에 사. 이거는 돼요. 이거는 돼요. 그래서 도전을 하실 때 예를 들면은 내가 1일부터 15일 동안 포인트를 내야 되는데 얘 그 소비자 노트를 보니까 17일, 18일 날 살 것 같아. 그러면 가서 너 벌써 다 떨어졌네? 너 이왕이면은 지금 13일이거든. 미리 좀 사놔라. 그러면은 나도 도움되고 어차피 넌 살 거니까 괜찮거든?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살려고 그러는데 아직 사지 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구매를 의식하게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 두 개의 키핑 포인트로 도전의 포인트를 채우지 말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경 사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스폰서가 이제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편법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까 중에 주경욱 사장님 얘기해 주셨는데요. 주경욱 사장님한테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2021년 9월입니다. 예. 2021년 9월, 주경욱 사장님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셨는데요. 그때 도전하신 도전 노트가 있습니다. 예, 그 도전 노트를 보고, 저도 그 동기부여를 받아서 2021년 12월에 저는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전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그 세일즈 마스터 도전 노트긴 하긴 하지만 꼭 세일즈 마스터가 아니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 도전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은 주경욱 사장님한테 도전 노트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참고로 저도 그 도전 노트가 있습니다. 혹시 계획을 세우실 때 예, 필요하신 분 얘기하시면 예, 얼마든지 공개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경욱 사장님의 그 도전 노트는 진짜 보물단지입니다. 예,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얼마나 감사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보물. 나누어 줘도 없어지지 않는 보물. 나누어 주면 줄수록 커지는 보물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발표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도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보물 같은 사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대창 준비! 야! 사운 시작!
영어를 소지하며 생각을 전도한다. 지금의 옮겨서며 경전이 합니다. 자, 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세스 세미나도 잘 보내세요. 네.